친구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충 다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인 건 다 아시죠? 원점 대칭이고요. 원점 대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랑 t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건데 문제 읽어보면은 구간이 좀 애매해요.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사이에서 fx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각각 m1, m2라고 하기로 했다 합니다. gt는 fx에서의 최대값이랑 절대값 fx의 최대값 둘 다를 더하는 게 gt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확실한데 t의 값에 따라 이 범위가 작게 들어올 수도 있고 t가 크면 마이너스 2부터 1은 짧아지겠죠. t가 작으면 얘네가 t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런 느낌이라 최대값이 바뀔 건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여기 분석한 거 먼저 해볼까 합시다. 이거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이너스 t고 t죠.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가운데가 0이고 이제 이게 원점 대칭인데 그럼 자 t 하니까 같아지는 값이 2t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그림을 그리면은 t니까 얘랑 함수값이 같은 애가 마이너스 2t구나. 이런 건 좀 분석해 놓는 게 좋죠. t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놓을 건데 위아래 둘 다 그려놓고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그림이 헷갈림을 좀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림을 유발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널찍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이게 fx고 밑에다가는 gx를 그릴 건데 절대값 fx를 그릴 건데 여전히 맞춰서 그릴게요. 그릴 건데 자.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자, 같은 2t인데 여기랑 여기 높이가 같아요. 자, 여기도 같은 2t인데 여기랑 여기 높이가 같습니다. 이 높이는 다 같다는 거. 자, 여기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0, t, 2t. 이런 거는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가는 게 좋죠. 이제 절대값 fx와 그 다음에 그냥 fx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기억분부터 워밍업을 해볼게요. g의 2를 구하라는 건 t의 2를 넣으라는 거니까 t의 2를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4 마이너스 4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를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라 볼게요. 첫 번째 i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맞네요. 그쵸? 자, 그리고요. 두 번째 i도 마이너스 2부터 1 자를 건데 두 번째 i 이 그림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그냥 이 친구 2배 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f에 마이너스 2를 2배 하면 되겠구나. 둘 다 최대값이 얘네들이니까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를 구할 건데 문제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저 식이 fx가 마이너스 12 x가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을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24 이거에 2배 한 개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32가 나왔으니까 기억번은 맞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t에도 2를 넣고 그 다음에 t에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니은번을 보겠습니다. 니은번부터가 좀 진짜 이 문제의 시작이고 니은번을 잘 하면 디귿번이 딸려 나오는 문제거든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을 볼 건데 g의 t값이 2 곱하기 f의 마이너스 t값이었으면 좋겠대요.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먼저 볼 건 이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마이너스 2랑 1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경우부터 범위를 나눠볼게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t보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면서 자, 이 밑에 있는 범위 지워야 되겠다. 아까 썼던 거니까. 자 그러면서 1이 t보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한번 그냥 원래 이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찬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해도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부터 1이 요 사이에 있으면 이 값이 최대값인데 f-t를 2배 하는 값이 당연히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죠? 최대값이 얘가 될 건데 f의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안 될 건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따라서 t가 이 범위이면서 t가 1보다 작은 건데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만 해봐도 t가 2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1보다 크다는 이렇게 하여튼 t가 2보다 클 때에는 1번 t가 2보다 클 때에는 우리가 뭐가 나오면 여기도 마이너스 2부터 1 짤 거니까 네, f의 2배의 f의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다르죠? 마이너스 t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범위 해볼게요.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자, 마이너스 2가 얘를 넘었어요. 마이너스 2가 이걸 넘었어요. 네. 그때 1은 안 넘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때 1은 안 넘었을 수도 있죠. 이 범위를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부터 이 그래프까지 최대값 확실하게 마이너스 t가 맞습니다. f의 마이너스 t. 자, 여기도 이 그래프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f의 마이너스 t가 맞아요. gt가 얘가 나오게 생긴 범위죠. 저 범위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야죠. 자, 선생님 왜 마이너스 2는 t를 넘었는데 1은 왜 이전까지 합니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오늘 상관은 크게 없지만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일단 볼게요. 자, 이 범위는 자 t의 범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t가 2보다 작다. 이런 맞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데 미안해요. 크다. 요거에다가 자 t는 1보다 크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t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범위를 갖다 놨을 때 gt의 값은 최대값이 모두 얘랑 얘니까 우리 모두 얘는 2배의 f의 마이너스 t라고 쓸 수 있겠네요. 좀 더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1에 대해서 또 범위를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데 1이 얘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보세요. t가 2일 때 그제서야 여기가 1이거든요. 제대로 됐나?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만. t가 1일 때 얘부터 얘가 여기가 1이고 t가 2면은 맞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t의 값이 커질수록 마이너스 2와 1이 좁아지잖아요. 잘 보시면은 자 t가 1일 때 그제서야 마이너스 2부터 1 이렇게 되면서 이 1선이 그제서야 여기 닿잖아요. t가 1일 때 그제서야 여기 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t가 1일 때면은 t가 1이고 t가 2일 때는요. 2일 때는 여기랑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선이 얘를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확인했고 그 다음 걸 해볼게요. 이제 t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t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여기 넘어갔습니다.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더 넘어갔어요. 그때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느낌 오시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t가 1일 때가 딱 여기랑 여기 닿는 거예요. t가 1일 때가 t가 1보다 작아지면 그제서야 여기 이쪽 노란선이 얘를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보세요. t가 1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랑 밑에는 요런 데가 잡히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는 요렇게랑 요런 데가 잡히게 되겠죠? 그럼 그때 위에 거의 최대값 여전히 f-t고요. 자, 밑에 거의 최대값은요? 밑에 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어요. 맞죠? 그쵸? 자, 이 경우도 그럼 어때요? f의-t의 2배가 나올 수가 없네요. 이 경우가 없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 되냐면은, 이미 이 밑에는 절대값 그래프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마이너스 2가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2의 최대값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최대값 될 수가 없거든요. f-t가 2번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절대로 f-t가 최대값 이제 절대로 f-t가 최대값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은 요거죠. 자, gt의 값이 f-t. 그러니까 f-t가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둘 다 최대값 갖는 경우는 두 번 나오는 경우는 t의 범위가 1과 2부터다. 이래서 이제 t의 최대 최소의 합은 3이 나오겠죠, 그렇죠? 니은번은 이렇게 맞았는데 디귿번을 좀 한번 볼게요. 디귿번이 h가 0으로 갈 때 지금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g 프라임의 2분의 1을 구할 건데 2분의 1의 우미분계수에서 g 프라임의 2분의 1의 좌미분계수 빼는 걸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t가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나도 경계로 gt의 값이 바뀌는 거거든요. 만약에 t가 2분의 1일 때 경계로 gt의 값이 안 바뀌면 0이죠. 네, 그렇죠? 그냥 쭉 잘 이어지는 함수가 나올 거니까. 이제 바뀌었다는 거니까 2분의 1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2분의 1은 왜 확인해야 될까? 궁금해. 얘 때문이네요. 만약에 t가 2분의 1이면 보세요. 이제 여기가 1이죠. 나눴어야 되네. t가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죠,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는 저 멀리 가 있겠죠?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가야겠죠? 상관없어요.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현재까지 최대값 얘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t가 여기 2분의 1 사이일 때는 1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 위에 녀석은 최고가 어쨌든 f-t죠. f-t랑 f-t 같을 건데, 그렇죠? 밑에 있는 녀석은 최고가 어디라고요? 이거요, 이거. 마이너스 2가 여기까지 갔으면 최대값은 얘 뚫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재 제가 이렇게 썼죠. gt의 값이 이거다. 그럼 이제 마지막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요. t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선이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이쪽 어차피 최대값 아니에요. 최대가 플러스 1이네요. 최대가 f1이 돼버렸어요. 위에 아니라 이제. 제가 얘네들을 잘 구별해 놓다 보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은 이 위에 친구 이제 1에서 함수값 최대를 갖게 됩니다. 자, 밑에 친구는 볼 게 없어요. f-2가 최대예요. 그쵸? 이렇게 함수가 다르네요. gt가 어디에서? 2분의 1의 양옆에서요. 그쵸? 이건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가 맞죠? 자, 따라서 이건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f-t를 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쵸? f-2를 뒤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야죠. 이쪽에 최대값 구하는데 f-2 뒤집은 거니까. 그쵸? 자, 먼저 구해볼까요? f에-t 넣어볼게요.
2t 세제곱이네요. 2t 세제곱. 자, f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6t의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저거에 음수 붙였으니까 빼기 6t 제곱 마이너스 8 이게 gt고, 여기는 자 f에 1 구해볼게요. 1 빼기 3t의 제곱, 이거는 여기 있었죠?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 어차피 미분이라 상관없었겠지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9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우리 이제 2분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 구하려면 t가 2분의 1보다 클 때니까 이거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은 6t의 제곱 빼기 12t가 됐고 2분의 1 넣으면은 2분의 3 빼기 6이네요. 음수가 나오는 게 맞아? 몰라? 하여튼 2분의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9. 자, 밑에 거는요 미분 해볼게요. 그러면은 18t거든요. 마이너스 18t. 여기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9니까 더하기 9입니다. 2분의 9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답이 아까 5였던 것 같은데 비교법 틀렸습니다. 2분의 9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문제가 좀 그지 같죠? 그지 같아서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어차피 뭐 그 사람은 여태까지도 문제 풀어준 거 대충 보기만 했겠지만 지가 스스로 못 풀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 약간 구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요즘 수능 트렌드가 이래요. 그러니까 비율관계 같은 거 쓰지 않, 물론 이 문제 비율관계 좀 보긴 했는데 1대1 대1 보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 조지는 문제잖아요. 그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요즘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풀었으면 다시 한번 혼자 꼭 풀어봐야 돼요. 이런 거 혼자 풀면 또 못 풀어요. 네, 안 돼요 이게 잘. 네. 뭐 내년에 다시 할 거 아니라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경각심을 갖고 혼자서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피해 범위 나누는 것부터 꼼꼼하게. 그러니까 짜증나는 문제는 낮아요. 근데 요즘 수능 어떻다? 짜증을 유발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 이유가 뭐다? 이제 인간 강사들이 많이 가르친다는 비율관계로 문제를 못 내니까입니다. 계산으로 짜증을 유발하죠. 자, 17번을 볼게요. fx가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할게요. 네, 안 듣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긴 하니까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고, 사실 수학 점수는 잘나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 한번 공부 열심히 하려면 한번 털리는 경험이 필요하겠지? 그쵸? 사실 여러분들이 안 털리지 않고 바로 대학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진심인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가장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16번이고요. 17번 할게요. fx에는 3차 함수도 줬는데요. a는 정수라고 합니다. 모든 정수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인데 a에 대한 10을 구할 건데,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요거를 줬고요. 우리 여기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기울기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니까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x, 1, 2, 3가 있는데 세 점에 대한 요 식이 음수가 나오더라면 이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걸 만족시키는 게 존재한다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하나만. 근데 어쨌든 그럼 봐봐요.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 곱이 음수라는 건 기울기가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건 필연적으로 3차 함수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 세 개의 점이 어느 구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 값을 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이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k 플러스 2분의 3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구간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도 k하고 k 플러스 2분의 3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3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간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잡잖아요. 여기 있는 세 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아봐도
이 위에 세점 아무리 잡아도 기울기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할 필요가 이제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려면 x1, 2, 3가 누가 더 큰지 이것도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만 보면 돼. 그 기울기가 다른 애가 있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여기를 껴야죠. 그러니까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값이 껴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극값이 껴있어야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여기서만 세 점 잡으면 다 양수인데요? 맞지. 내가 말했잖아.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으면 어쨌든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렇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극값을 구해야 되는데 쉽죠. 극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3분의 4이에요. 그쵸? 미분하고 쓱 구해보시면 하나 0이고 하나 3분의 4이에요. 문제에서 A가 정수라고 주기도 했고 대신에 뭐 부호는 안 줬으니까 우리한테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어떤 두 가지냐? 그래프를 하나 쓱 그리는데 자 0이랑 3분의 4A가 이렇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3분의 4A가 여기 있고요. 음수겠네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경우죠. 어쨌든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극값들을 이 범위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 범위 안에 극값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럼 1번 이 범위 안에 0이 들어오고 싶어요. K가 얼마면 좋을까? 0 안 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X범위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뜨는 거니까 0 포함했죠. K 마이너스 1은 일단 분물이네요. 여기도 K 마이너스 1이 얘 때문에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의 4의 1을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이 껴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K는 3분의 4A K 플러스 2분의 3 되겠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걸 만족하는 모든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니까 그 느낌상 이 친구들은 느낌상 보세요. K의 값이 이거겠죠? 자, 보세요. 3분의 4A가 고정이라고 쳤을 때 K의 값은 연달아 나와야 되거든요. K가 뭐 여기서 2였다가 갑자기 6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면은 2부터 2분의 5? 2분의 7? 2면은 2부터 2분의 7 사이에 하나 있는데 이 정수값이 갑자기 6이면 6부터 이거 사이에도 얘가 똑같은 값이 존재한다? 말이 안 돼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K가 2야. 2부터 2분의 7 사이에 3분의 4A가 있대. 갑자기 그래도 K가 6이래. 그럼 6부터 3분의 4A가 또 뭐야 2분의 15 사이에 있다고? 뭔 개소리야. 3분의 4A는 하나 고정된 점이라니까? 상수값이야. 고정됐어. 3분의 4A를 2를 넣었더니 포함하고 6을 넣었더니 포함하게 만드는 아니 그럼 야, 이 사이에도 3분의 4A가 있는데 이 사이에도 있으려면 얘가 무슨 뭐 값이 두 개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래야지. 딱 하나 있어야지. K가 12라서 12부터 2분의 27 사이에 있던가. 애초에 K가 12던가. 하나.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K의 곱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 곱 가능한 K는 곱이 12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느낌이야. 연속적으로 있어야 자 여기 3분의 4A가 있는데 야 K를 연속적으로 얘도 K를 3을 했더니 포함되는데 K가 3일 때 범위가 얘부터 얘래. K가 4를 했더니 얘부터 얘래. 이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3일 때랑 4일 때 얘가 포함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K가 2일 때 여기 3분의 4A가 있는데 6일 때 보면 이렇게 잡히는데 6일 때 보면 이렇게 잡히면 3분의 4A가 어떻게 봐? 이런 느낌인 거죠? 됐죠? 자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볼까요? 자
먼저 12일 때라고 가정해 볼까요? 12일 때. 자, 이거 사이에 얘가 있었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양면에 3을 곱하면 36의 4a가 2분의 81. 잠깐만. 36이고 4가 2분의 81. 이거 40.5네. 36이고. 야, a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돼. a에 10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 그럼 잠깐만요. 네. 이거 1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 10. 근데 이거 정답이 얘가 음수였던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음수 쪽에 있어야 돼. 뭐냐, 이거? 이거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은 K가 지금 제가 12일 때인데 13일 때로 한번 해볼까요? 13일 때라고 가정하면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13이면은 2분의 29. 여기는 3을 곱하면은 이제 39. 나오네요. 나오네요. 제가 K는 12 하나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자, K가 12일 거임. 그럼 그때 A는 10이어야 됨. A는 10이면은 범위 안에 들어옴. 이제 더 K가 나오면 안 돼? 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몰라서 옆에 있는 13을 넣어봤어요. 12 옆에 있는 13을 넣어봤더니 대충 쓸게요. 여기는 2분의 29 곱하기 37 4 할게요. 333. 이때도 A가 10이 들어가면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K 13도 들어와야 되니까 모든 정수 K의 곱이 10-12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얘는 잘못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K의 값을 12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봤는데 모순이 생겼어요. 얘도 또 나와요. 그렇죠. 안 되겠네요. 그러면 뭐 이거 해봐야죠. 3, 4. 두 개짜리 곱을 해봐야죠.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연속이면서 연속적으로 K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오게 하려면 가능한지 봅시다. 3 집어넣으면 3부터 3분의 4a가 그러니까 이 문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어때요? 문제가 개 같죠? 이것도 문제가 일일이 대입해봐야 되니까 짜증나죠. 문제야 뭐 하는 거야? 끝날 거야? 자 볼게요. 이러면 어때요? 2분의 9죠. 자 그러면은 9부터 4a가 2분의 27 사이에 와야 됩니다. 자 a는 3이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이면은 들어오죠. 13.5니까. 자 이제 K가 3일 때 가정했고 그래서 a를 얻었으니까 다시 넘어갈게요. 4일 때 볼게요. 4부터 3분의 4a가 2분의 1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3을 곱하면 12부터 4a가 2분의 33인데 우리 a 3이라고 가정해서 시작했는데 얘는 3이 또 못 들어오네요. 이러면은 4는 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곱이 12가 나오게 하는 연속적인 K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얘는 또 안 돼요. 얘는 또 3밖에 안 돼요. 10이 하나 있는 경우는 13도 포함하게 해놓고서는 얘도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음수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음수 쪽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좀 지루하실 거니까 음수 쪽에서 당연히 뭐부터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2부터 K가 마이너스 10이라면부터 안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하나 있으면 모든 K의 곱이 또 플러스 12가 나오네요. 얘는 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국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네, 확인해 볼게요. 자, 마삼부터 3분의 4a가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을 수 있니? 마이너스 9 4a가 마이너스 2분의 9. 자 이거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2 만족하죠.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a가 마이너스 2 말고는 사실 안 되죠. 그렇죠? 자 이제 k가 마3일 때를 기준으로 k 마3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수 a를 구했고 이거 달고 다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되는지.
자, 마 4면은 마 4부터 3분의 4a가 마이너스 2분의 되겠죠? 바로 대입을 할게요. a의 마이너스 2를 a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얘가 요둘 사이에 있냐? 그러면 맞아 보이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확실히 얘가 크고 여기를 비교해보면 6분의 마이너스 16, 6분의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더 작은 게 맞아요. 그렇죠?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마 4도 됐구나. 우리는 K의 값이 마3, 마4, 마1 이렇게 나오고 A의 값은 그때 마이너스 2구나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제 미분하고 10 대입하면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7번도 어때요? 범위 가지고 지랄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너네가 수능에서 딱 만났을 때 이거 평가원 문제야. 9월인가 6월인가 수능 만드는 된 문제거든. 근데 16번은 모르겠는데 16번은 평가원이겠구나? 모르겠다. 17번은 평가원 문제가 맞을 거야. 거의 맞을 거야.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6평인가 그럴 거야. 그럼 봐봐. 수능 내는 곳에서 이런 문제 내겠대. 뭐 어떡하냐? 풀어야지. 오케이? 너네 수능 보려고 앉아있는 거잖아? 막 여기에서 뭐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막 그래서 머스키 푸는 거 전혀 아니고 약간 째째하게라고 할까? 째째하게 값 다 집어넣어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까 17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8번은 18번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기억이 나냐면은 니은번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니은번 때문에. 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됐던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연속이 되려면. 확인해 볼게요. 초고차항 개수 1이고 f의 마사는 f의 0인데 3차 함수가. 근데 gx가 이렇게요. 하나는 fx 두고 하나는 마이너스 fx로 뒤집으래요. 범위를 딱 얘네로 줬어요. 얘네로 딱 줬죠. x가 어떤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커. 자, 여기는 x가 마사하면서 0 사이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얘기하는 게 이래요.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예를 들어 저 여기 마삼이라 하자. 같은 높이에 여기 0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0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x축이 여기 있다 치면은 x축이 여기 있다 치면은 자 마3부터 0까지 바깥쪽은 그대로 두고 이 가운데 있는 친구만 음수를 곱해. 그리라는 거죠, 그렇죠?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오다가 그려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과 마삼에서는 이제 불연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자 문제에서는 gx랑 밑에 쓸게요. gx랑 g의 x 마3, 즉 gx 오른쪽으로 3 이동시킨 애랑 지금 불연속인 애를 구하달라 했고 불연속인 애가 한 개였으면 좋겠대요. 자, 기억번이 x는 0에서 연속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확인해 봅시다. 제가 작년에 수투 문제 풀 때는 기억번을 정의를 써가지고 다 일일이 풀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뭘 참고할 거냐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떠올리시면 더 좋죠. 네, 12번을 좀 참고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자, 어떻게 참고하냐면 느낌이 안 오시면 지금 여기서 볼까요? 얘들아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K라고 할게요. 여기 Y 값. 얘 마이너스 K죠. 얘도 K죠. 얘도 마이너스 K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함수를 3만큼 이동시키면 정확히 마3에서의 K랑 마이너스 K가 여기로 붙겠죠. 그쵸? 그러면 좌우 곱한 게 또 같겠죠? 라는 느낌 이해하시냐고요. 그쵸? 이 그림을 제가 좀 다시 그려줄게요. 제가 이 문제 지금 버전을 좀 다르게 그릴 건데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마3이랑 0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네를 자를게요. 몰라요. 그냥 여기 x축으로 할까? 너무 높게 그렸나? 자,
자, 여기 x축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잘 그리고 싶은데 같은 줄에 그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약간 낮춰서 그릴게.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마삼이랑 이거 할게. 그리고 여기 x축으로 할게. 알았지? 초고차항 기준 1이지만 봐봐. 이만큼 잘려서 밑에 그려지는 겨 되었죠? 그럼 높이 k면 마이너스 k. 잘 봐봐. 너 이대로 옆으로 옮길게.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려지고 좀 더 낮춰서 안 되네. 아이씨 몰라. 봐봐.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누구야? 여기 위에가 gx고 밑에가 gx 마 3이야. x 마 3이야. 내가 얘네 둘 곱할 건데 x는 0에서 봐봐. 이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 3이 됐을 거 아니야. 옆으로 옮겨졌으니까. 야, 0에서 봐봐. 좌미분 곱하기 좌미분 했어. k 곱하기 k 제곱이야. 아 미안. 마이너스 k 곱하기 k야. 마이너스 k 제곱이야 좌미분. 얘네 둘의 x는 0에서 이렇게 각각 보는 거니까 좌미분, 우미분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부호인 애들끼리 똑같은 값인 반대부호끼리 지금 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케이스의 한 종류잖아 얘가. 지난 시간에 12번이 그랬잖아. 12번이 gx가 무슨 절대값 쉬운 놈이고 이제 서로 부호가 반대인 애인데 gx가 부호가 반대인 애가 나왔는데 그래서 hx도 부호가 반대인 애 나오게 잘라잖아 그때. 갖다 붙였잖아 거기다가. 이해했냐고. 이 문제는 gx랑 gx-3 곱한 게 x는 0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지. 마3일 때랑 3일 때는 모르겠는데 x는 0에서는 연속이지. 어떻게 붙었다고? 서로 같은 값이 나오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이해 더 말하나요? 봐봐. 그러니까 기억번을 정의로 푸신 분들은 이 그림의 상태를 보면서 좀 확인해 줘봐. 그림의 상태를 보라고. 어떻게 하고? 얘 좌 마이너스 k, 좌 k 둘이 곱하면 좌 마이너스 k 제곱. 자, 우 k, 우 마이너스 k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똑같고 좌우가. 자, 그 다음에 함수값 똑같잖아. 연속이 나와야지 뭐 어떻게? 너무 다르는 거고.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번 그런데 문제 위에 거 이제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함수 이 친구는 이 함수는 불연속인 k가 하나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현재 두 개 나와야죠. 마3에서랑 3에서는 불연속이 맞거든요. 둘을 곱하면 하나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자, 마3 쪽에서 근이 생겨주던가. 그러니까 애초에 마이너스 6에서 근을 갖고 있던 거죠. fx가 마이너스 6에서 가졌기 때문에 3 이동하면 마3에서 근이 되면서 커버 쳐주거나 아니면은 반대 그림 그려볼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 그림 그려볼까요?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으로 가볼까요? 0이랑 마3인데 좀 낮춰서 자, fx가 처음에 그려지는 거죠. 자, 6 아니요 3 6 3 3에서 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fx가 3에서 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0이랑 마3이랑 0에서 불연속인데 그 다음 아이는 이제 0이랑 마3에서 불연속 갖고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있겠죠? 가질 건데 이 3이랑 여기가 맞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옮긴 친구가 3에서 같아주거나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fx는 자 둘을 곱한 거에 대한 불연속이 어디다? 마3하고 3인데 0은 연속이 됐고 무조건 마3이나 3 중에 하나는 커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불연속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자 원래 함수가 원래 여기서 근을 가졌던 거죠. 마이너스 6에서. 그래서 옮긴 친구가 마3에서 근이 되면서 여기를 커버
치거나 아니면은 원래 함수가 이런 그림이었는데 3에서 근을 갖고 있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자 마삼은 어쩔 수가 없지만 0은 커버됐고 3에서 옮긴 친구의 부연속을 커버 쳐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았죠. F 마요 곱하기 F3이 0이라는 건 둘 중 하나 0이어야 되지 않니? 라는 뜻이고 둘 중 하나 0이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네. 둘 다 0일 수는 없지 않나요? 네. 그럼 불연속이 이제 그거니까 불연속이 뭐라 그러죠? 불연속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니은번 해결된 겁니다. 니은번은 그렇고 이제 디귿번 해볼게요. 자 x-k는 불연속인 실수 k가 음수일 때 라는 건 자 얘네들의 불연속은 제가 말했죠. 요거 아닌 요거였는데 자 얘에서 불연속이고 싶으면 이건 연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됐다는 건 fx가 3에서 근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gx가 fx가 바뀌어. 원래 fx가 3에서 근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얘를 커버 쳤어야 되니까 연속으로. 따라서 f3이 0이구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문제 디귿번은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자, fx는 0이 나오게 하는 모든 x값, 즉 근인데 그 근들의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 굳이 집합으로 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집합은 중복되는 근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fx가 중근을 갖는다 해도 원소는 한 번만 쓸 거예요. 이것도 확인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fx가 자 이렇게 3에서 중근 가질 수도 있어요. 중근으로 얘를 커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봤자 3이 두 번 써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쓰라는 거죠. 근을 쓸 때. 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되게 멍청한 질문을 하나 해보면은 멍청이들은 모르는 질문이 되겠죠. 자, 연수야, 두근의 합 얼마야? 4. 두근의 합은 4가 맞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걸 물어볼게. 자, 이거 모든 원소의 합 얼마야? 이건 있죠.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애들은 방금 전 얘기를 또 쌩을 깐 거죠, 그렇죠? 열심히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근의 합을 구할 때는 중근 두 개 따로 더한다 이거죠. 그렇죠? 얘를 이용하면. 근데 집합일 때는 하나만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 가볼게요 이제. 네. 이런 디테일도 좀 신경 써야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가 좀 그런 문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정보 볼게요. fx는 그러니까 fx의 정보는 위에 써져 있는 아까 얘랑 얘가 같고 그 다음에 f에 3 나오면 0이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fx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자 f의 x는 x-3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거고요. 자 마삼을 넣었을 때 얘랑 0을 넣었을 때 네, 이거랑 같다고 한번 해서 a, b의 관계를 얻어볼게요. b는 6a-18이네요. 지금부터 b에다가 6a-18을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원래 그려야 되는 문제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자,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찾아볼게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때 g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먼저 봅시다.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이요. 얘가 3인데 경우를 이렇게 나눕시다. 경우. 자, 이 문제 이 친구 파트 3개가 돼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여기에 3이 없는 경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3이 하나 있는 경우, 얘가 중근인 경우 세게 나누겠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제 집합에 집어넣으면 자 두 실근인데 3이 없으면 얘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냥 두 실근인데 만약에 얘네 중에 3이 하나 뜨면 그러면 3 더하기 알파 하는 거죠.
역시 3 더하기 알파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나눌게요. 알았죠? 문제 가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 귀찮다. 자, 먼저 해볼게. 쉬운 거 먼저 하자. 중분. 야, 중분 가져야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24 a 플러스 72는 0이네. 맞죠? 이거 a 뭐 나와? 아, 이걸로 가져가야지. 미안. 중분으로 먼저 가자. 자, 여기 중분이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알파 마사네. 이 친구가 마사가 중분이 나오려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x 더하기 16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a가 8이면 16이 나올까? 8, 6, 48, 30 안 나오네. 내가 마사를 중분을 갖고 싶으면은 얘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오네. 탈락. 너 탈락. 자, 또 해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얘가 3 하나 낀 알파거든요. 어쨌든 모든 집합 원소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알파 여전히 마이너스 4가 나와야죠. 그러면은 3하고 마사를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친구가 3하고 마사를 근으로 가져려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1이네? A 1 집어넣으면 3하고 마사 근으로 갔네. 아, A가 1일 때 오케이네. 그거 좋아. 느낌 있죠? 자, 얘는 됐고 아마 이게 정답이겠죠? 문제에서 딱 G-를 확 집어